예,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생명보험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문제풀이 강의는 챕터 1 기본 문제와 챕터 2 심화 문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챕터 1 기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유상계약성. 우리 유상계약성 나올 때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대가성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낙성계약성. 낙성계약성 나오면은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사행계약성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우연한 사고가 키워드가 되고요. 부합계약성이 나오게 되면은 약관이라는 글자가 꼭 나와야 됩니다. 약관이라는 글자. 그래서 여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의무, 이거는 상호간의 의무라고 해서 쌍무계약성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합계약성이 생각보다 생명보험계약 특성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합계약성과 짝지는 뭐다? 약관이란 단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특약의 종류가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학습하실 때 특약 나오면 어떻게 학습하기로 했냐면 우선, 연장 이렇게 학습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도성 특약은 우선, 연장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제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닌 건 보기 쉽게 X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 개 다 쳐져 있나를 보시면 되거든요. 4번만 동그라미가 두 개 다 쳐져 있잖아요. 이라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특약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빈칸에다가 우선, 연장, 제도성 적어 놓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보장성 보험은 종신 또는 정기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종신 이렇게 해서 바로 쉽게 찍을 수 있는데, 이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종신, 정기, 연금, 교육앞에 이런 변액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단어를 붙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도 연금은 연금일 뿐이고 교육은 교육일 뿐이에요. 이런 애들은 전부 저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종신과 정기는 보장성, 연금과 교육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특별 계정도 공부할 때 암기 요령으로 특별한 자연 변퇴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자연 변은 없으니까 퇴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는 이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종신보험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항상 정기보험과 함정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보장해 주는 거,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피보험자가 일정 시점, 여기서부터 의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라고 해야 되는데 일정 시점도 의심스러운데 여기 생존한 경우에 준대. 심지어 이것도 또 틀렸죠. 두 개가 다 틀린 거예요. 언제든지가 돼야 되고 사망한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함정이 두 개나 있는 거죠.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3번으로 답을 골라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맞는 것이니까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이 아니고 아까 보장성, 그 다음에 질병 발생 시 치료를 지급하는 질병보장상품이다. 우리 질병이 아닌 사망보장상품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어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전 문제에서 이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라는 단어에서 이거는 정기보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다 틀려서 3번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또 종신보험이네요.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은 다 종신보험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망보험 안에는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이 종신보험이다란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맞는 보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종신보험은 변액보험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험 기간이다.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장애인 보험 나오면은 일단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별했을 때는 협회에 신고해라.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15% 공제해 주는 거, 그리고 수익자 징역세 4천만 원, 이런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험 청약 심사 시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라고 되면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애인 또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도 될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 될 수 있고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 팔이 없다고 해서 안보험 못 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맞는 보기니까 한번 3, 4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우리 일반 보장성은 몇 프로였죠? 12%, 장애인은 몇 프로? 15%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또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일한 심사 과정, 항상 우리 제일 좋은 이야기예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제 적격 연금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먼저 우리 세제 적격 연금 보험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나이 제한 있다 없다, 나이 제한 없다. 그 다음에 최소 납입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리고 연애 최대 얼마까지? 연 1800까지. 그리고 법은 소득세법, 공제는 세액공제, 이런 단어들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최소 가입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맞죠? 가입 나이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다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소득세법이 돼야 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에 1,800만원이다.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봐주시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계좌, 그리고 기업형 IRP까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틀린 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죠? 외부의 금융기관도 되어 있고 연금 일시금도 되어 있고 틀릴 부분이 없습니다. 2번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한 명만 있어도 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도입 초기에는 10인이 아니고 5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인이 아닌 5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이 문제가 아닌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우리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인에서 1인, 1인인데 더 범위를 늘려가서 현재에 이르렀다. 아시겠죠? 틀린 보기는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까 우리 기업형, 지금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시작할 때는 5인이었고 지금은 1인 또 되는 거고, 지금 기업형 IRP는 소규모 회사에게 급여형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기여형으로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규모 회사의 규모가 몇 명 근로자냐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기간 근로자는 여기까지 근로자는 개인형 IRP 가입에 불가능하다. 우리 시험에서 개인형 IRP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가능하다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개인형 IRP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함정을 자꾸 줄 건데, 개인형 IRP는 다 가능하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맞는 이야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험금이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계약이다. 맞는 거예요. 만약에 료라고 했으면 틀리겠지만 금이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틀릴 부분이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여기 만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명보험에 관한 성격을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가지지만 법은 얘만 적용받는다.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다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니까 보험업법도 적용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도 적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여기 지금 보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3, 4번은 맞는 보기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 내 사망 시 기본보험금과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 변액보험은 우리 자연 변태할 때 이 변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투입한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일반 계정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계정? 특별 계정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번 보기부터는 맞는 보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등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적립한다. 적립된 금액은 매일 평가하여 계약자별로 배분하게 된다.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동일하다. 요거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변액보험이 변액 종신이 있을 수 있고 변액연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액 종신은 사망 시 어떻게 되게 되냐면 기본보험금 더하기 변동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변액연금은 사망 시 기본보험금 더하기 사망 당시에 적립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더하기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변동보험금은 플러스 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 변동보험금이 마이너스 되더라도 최소한 이 기본보험금은 보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라고 했는데 주계약이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거고 특약, 우리 특약이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 뭐 응급실 특약, 뭐 휴일제 특약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갖다 붙이더라도 특약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은 상품과 무관하게 전부 어느 계정에서 운용한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계약자 적립금은 실적에 따라 운용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액보험은 이율로 운용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운용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김토리쌤. 챕터 2 이제 심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 같은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본 강의에서 공부한 딱 그 요령대로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 기억 떠올리면서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상법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은 키워드가 표준약관이란 단어거든요. 만약에 이 상법이 가로로 되어 있고 표준약관이란 단어가 나와 있을 때도 우리가 상법을 맞출 줄 아셔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 상법이 나와 있으면은 상법에 같이 짝꿍되는 단어가 표준약관이란 단어거든요. 그럼 이제 적어도 내가 답을 고를 때 1번과 2번은 소거해서 3, 4번 중에 골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3번 보기를 골라줄 겁니다. 심화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가로가 3개나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 표준약관이라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상법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험업법만 남겨져 있는데 두 번째는 위험보장이 같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기본 강의에서 보험업법과 짝지가 된 단어들이 바로 위험보장과 급여가 됩니다. 다시 기본 강의를 아직 수강 안 하셨다면은 위에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기본 강의를 한번 보시고 다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상법과 짝꿍 단어는 표준약관, 보험업법과의 짝꿍 단어는 위험보장과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는 보험업법, 위험보장,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각각 들어가시면 문제가 답이 맞아집니다. 심화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제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또는 보험금을 받을 때 기본 보험금에다가 공시율로 더해서 받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기본 공시, 이게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나올 때 항상 머릿속에 같이 세트로 들어와야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 뭐로 불이돼요. 그래서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로 불이돼요. 이렇게 1번을 골라줄 건데, 만약에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게 아닌 시작 자체를 특별 계정에서라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시작을 특별 계정에서라고 시작하게 되면은 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정에서라고 시작하면은 변동 보험금의 어딨지? 보기가 없네요. 보기도 없는데 변동 보험금의 실적 배당률로 불이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이라고 시작이 하면은 변동 보험금의 실적 배당률, 요걸 골라주시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 우리 일반 계정에 운용되는 이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다?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에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장애인 관련된 문제는 딱 정해진 숫자가 있거든요. 그것만 그냥 그대로 외워서 답을 골라주면 되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몇 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그래서 여기는 4천만 원, 여기는 증여세. 근데 이거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시험에서 함정으로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느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틀린 보기로 장애인을 계약자로 하느니란 함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읽을 때 4천만 원과 증여세란 글자에 너무 혹해서 앞에 있는 수익자 이 자리를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반드시 다른 계약자나 다른 글자가 오는 것보다 수익자가 제대로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화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설명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금보험은 개시 전과 개시 후로 나누고, 개시 전에 죽으면 일정의 적립액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연금 개시 전의 위험 보장 기간을 1보험기간, 연금 지급 기간을 2보험기간, 그리고 적립액을 지급하는, 사망시 적립액을 지급하는 건 개시 전인 1보험기간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숫자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가 되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심화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먼저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한다. 뭔가 변동하니까 변액보험일 것 같아요. 근데 변액보험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더 볼게요. 추가납입, 중도인출. 아까 우리 유니버셜의 기능에서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이렇게 해버리면은 둘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을 여러 번 숙달해서 풀어보면서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